명쾌한 인물 분석 품격 있는 방송 48렙의 여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 대표입니다. 요즘에 짜장이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짜장의 제보 같은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사실 짜장의 상관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상관이 무엇인가? 상관이 있는 경우에는 상관에게 미움이나 신뢰를 얻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깜짝 놀랄 일들을 이뤄내는 놀라운 능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찬사를 또 받아요. 짜장의 특징이죠. 그것은요. 깜짝 놀래야 하는 것. 상관도 있고 칠살이 있으면 어떠한 난제를 던져줘도 간단하게 일을 처리해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에 처리하는 그런 곳에 쾌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짜장같이 일의 상관격은요. 도전과 행동력입니다. 그렇지. 만약에 상관의 인성이 한 점이라도 있다면 마무리가 매끄럽고요. 말이 약간 부드럽습니다. 예, 그렇게 됐는데 그 상관이라는 것은 아나무인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최고라는 생각을 남보다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목표나 이제 과제를 정해놓고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 그것이 만약에 자기의 자존심이 걸려버리면 우리가 직위를 가진 사람, 즉 관을 가진 사람보다 더 심한 형태의 감정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즉 상관은 짜장 같은 상관은 작은 일에 삐지는 것이죠. 더 화를 내고 더 삐집니다. 그러니까 이야기할 때도 응? 하면서 이렇게 막 말을 갖다 막 공격하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상관 자체가 그만큼 해로운 글자입니다. 칠살이 없는 상관은요. 굉장히 말썽적인 부분, 작은 일에도 자기가 삐져서 이렇게 버티는, 현재같이 버티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요. 특히 짜장 같은 경우에는 관이 없기 때문에 핵심 파악 능력이나 정확한 구도를 확인하지 못해요. 그냥 삐져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난제가 있어도 차에서 자거나 눈 감고 있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CEO 같은 피곤해서 그럴 수 있지만 본인이 하는 일도 없는데 눈을 감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고뇌에 찼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지금 현재 짜장의 형태는 아무 생각이 없다. 결국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상관 같은 경우에는 명예고 직위고 다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죠? 자존심인가요? 예, 네. 자존심이 조금 상하면 명예도 직위도 필요 없다 원래 던지는 게 사실인데 이 사람 자체는 뭐죠? 뭔가 엮여 있으니까 못 던지고 그냥 견디고 가는 거예요. 더럽지만 남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남의 눈치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일만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흉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굉장한 단점이 많다. 상관격은 단점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상관격 자체가 굉장히 뭡니까 효율적일 부분도 있고 말할 때 굉장히 탁탁 찍어서 얘기할 때도 있지만 그건 역시 어떤 글자와 배합이 됐을 때 그렇게 이야기하지 그냥 상관격 자체로는 이야기를 못하는데 사실은 짜장의 그 사주를 보면 부인이 모든 걸 제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짜장의 명략적 요소를 보도 그렇고 또 부인의 사주를 봐도 부인도 자존감이 되게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놓게 되면 공멸한다는 이런 생각으로 지금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분이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그냥 솔로였다. 총장이 솔로였다 그러면은 이렇게 버틸 이유가 없었던 던졌습니다. 거죠? 던졌어요. 들어서 던집니다. 못 버티죠. 그래서 상관 자체가 자기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자기 본능대로 욱하는 성미에 행동이 먼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지켜봐야 됩니다. 상대에게 먼저 욕을 해서 사태를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자주 보이는 것도 상관의 특징이라 짜장의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짜장의 소식은 없죠? 극과 극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명절 때 다들 바쁘시죠? 추석 연휴 첫날부터 검찰을 방문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님. 이와 반대로 윤석열 씨는 잠행입니다. 두문불출이죠. 굉장히 조용합니다. 또 뭔가 이 대세를 확 뒤집을 만한 어떤 건수를 잡기 위해서 뭐 노력은 하고 있겠지만 지금 일단 추 장관님 일은 실패한 거죠. 실패라고 봐야죠. 추 장관 자체 틀어봐야 안 나옵니다. 저분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을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고 쉽게 이야기하면 10원짜리 하나를 갖다가 법 테두리 내에 쓰지 그거 쓰지 않는 분입니다. 사람들이 이분에 대해 잘 몰라서 그런데요.
제가 작년에 이미 이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분은 실수하지 않고 항상 깊이 생각해서 행동하는 분이라 실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털어도 아마 안 나올 거예요. 다만 화가 복받쳐서 이야기하는 말에 좀 말썽이 드러날 수는 있겠지만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추 장관 같은 경우는 많이 참습니다. 많이 참고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참다의 한계가 돼서 폭발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 빼고는 단점이 없어요, 사실은. 네, 신물총장이라는 비판도 있고요. 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1일날 어제입니다. 유튜브 인터뷰 영상에서 대검 간부들을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 양반을 의식하지 않고 지낸다더라 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 검찰 내부적으로도 윤 총장의 존재감이 하나도 없는 상태. 맞습니다. 네.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은 괴로워서라도 그냥 때려칩니다. 사실은요. 괴로워서 그 눈빛들 괴로워서. 그런데 상관이라는 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잔머리가 잘 돌아가죠. 그렇지만은 그래도 모르쇠가 바로 또 상관이에요. 상관격 자체가 그렇습니다. 한 1년의 운 점수 그리고 달별 점수 그 다음에 하루하루 그 달의 좋고 나쁨 5단계로 총 나눠서 체크를 해드릴 텐데요. 운세 달력이라고 해서 그냥 그 다 같이 볼 수 있는 뭐 띠별 운세 이건 아니고요. 대표님께서 한 분 한 분 그 365일을 1년치를 다 하나하나 검토하고 계속 조합을 해서 그거를 다 일일이 검수한 다음에 한 분을 위해서 만든 달력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네. 이재명 경기지사가 있다. 그렇죠. 그럼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금 현재 대우는 어떤데? 대우는 몇 점인데? 그렇죠. 세우는 몇 점이더라? 이 연운에서 또 월 단위로 끊어낸단 말이죠. 그럼 지금 현재 병술월이 되게 되면 지금 현재 이재명 경기지사가 점점 안 좋은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병술월이 안 좋거든요. 그럼 병술월에서 좋은 날 나쁜 날을 하나하나 집어서 1일부터 30일까지 다 찍어서 해준단 말이에요. 이 예를 들어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굉장히 치밀한 아주 어떤 이야기를 할 때도 그 날짜에 딱 좋은 날짜에 딱 이야기하면 자기한테 굉장히 큰 플러스가 되겠죠. 그런데 날이 안 좋은 날 딱 뜨게 되면 어떻습니까? 말썽이죠. 말썽이 되고 네. 문제가 되고 또 이렇게 아닌 게 아니라 주진영 최고위원한테 한 방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날을 찍어준다는 것이죠. 좋은 날 나쁜 날을 찍어준다. 조심해야 하는 날. 네. 특히 이제 주식하는 분들, 투자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정확하게 그때 하셔야 돼요. 주가가 오른다 해도 자기 좋은 날 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각 1인에 한 사람당 이렇게 한 사람 하나하나 찍어준다는 게 저도 참 고역이고 힘이 듭니다만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이번에 아주 멋지게 만들 생각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신경을 써서 예, 그래서 점수 월별 점수까지 해서 이렇게 나갈 예정입니다. 네. 아마 이게 내년 한 해 2021년이 아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비즈니스다. 나는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다. 비즈니스 잘 되는 날, 그날 비즈니스 해라고 또 찍어줍니다. 그럼 각자가 예를 들어서 본인이 사업을 하는데 비즈니스 하는다. 비즈니스 날 찍어드리고 또 좋은 날 찍어드리고 또 투자하시는 분 투자 날을 또 찍어드립니다. 가장 좋은 날 찍어드리고 또 학교 아이가 공부하는 날이면 공부 잘하는 날 안 하는 날도 찍어드립니다. 직장인 같으면은 요때 조심하고 요때 가라. 뭐 이야기할 것 있으면 요때 상사한테 이렇게 해라. 이런 말도 적어드립니다. 네. 네. 진짜 시간을 조금 공을 많이 들여서 그 달에 만약에 그분이 현재 원하는 방향이 있으면 그 달은 조금 어떤 행동을 조심하고까지 멘트를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좀 달아드릴 생각입니다. 미리 받아보면 어때요? 본인이 굉장히 또 그때 맞춰서 계획을 짜면은 훨씬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나만의 운세 달력입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뭐 띠별 운세하고 아무렇게나 적어놓는 그런 운세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만 볼 수 있는 운세가 되겠습니다. 신청하시는 방법은 그 010-2130-3474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네. 혹시 밴드 가입되신 분들은 공지사항에 올려놨습니다. 거기 댓글로 신청해 주시고 신청하는 방법은 공지사항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0월달 다음 주부터죠. 매주 금요일 그 박 대표님 인상하기 수업이 시작됩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다음 주 금요일부터 라이브로 참석하시면 되고요. 아직 신청 못하신 분들은 다음 주 목요일까지 신청 받습니다. 라이브 영상은요. 그 사람을 보고 얼굴을 올려놓고 하나씩 설명하겠습니다. 네. 눈의 형태나 크기, 동공의 작고 크기, 얼굴이 긴가 짧은가에 따라서 또 판단하는 법, 또 법령이 어떻게 생겼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더라.
뭐 이마가 이렇게 생겨 이래 하더라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상세히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48랩으로 후원해 주신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복 선생님, 조정희 선생님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병석 의장이 네. 그랬습니다. 야당에도 비토권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 어떤 문제 때문에 이런 말을 했죠, 이분이? 공수처 문제로. 네, 공수처 문제죠. 공수처 문제로 야당도 비토권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말들은 사실은 거의 보수 집단에서 하는 소리예요. 그렇죠? 네. 이게 지금 뭔가가 이 박병석 의장과 또 뭐 이낙연 대표 또 홍남기 부총리 이런 분들이 똘똘 뭉쳐서 그냥 예전에 보수 집단 같은 그런 형태가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너무 찝찝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당에서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하면 법 개정 필요 없이 충분히 비토권 보장할 테니 추천만 해라 그 뜻입니다. 그 개정 안 해도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협치를 위해서 공수처 설치는 별로 의지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봐도 되겠죠?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 박병석 의장의 한마디 한마디 이런 것들을 들어보면 진보의 입장에서는 답답함이 느껴집니다. 박병석 의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꼼꼼하고 치밀하고 자기 이익대로 돌아가는 사람으로 보이고요. 또 저희 대표인 그분은 그냥 마이웨이고 누구 말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냥 예전 방식대로 하는 좀 답답한 이런 부분도 많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홍남기 부총리도 마찬가지고요. 정세균 총리도 마찬가지고 좀 뭐 답답한 느낌이 듭니다. 다요. 예, 왜 그럴까요? 저만 그런 건가요? 뭐 주진영 최고위원이나 최강욱 대표, 황희서 최고위원, 또 김진애 의원 같이 사이다나 좀 말을 할 때 조금 뭐 좀 시원시원한 말, 좀 들으면 좀 사람이 좀 가슴이 시원해지는 이런 말 하면 안 될까요? 한다는 말이 매일 경제와 민생을 살리겠다. 이거 초등학생 세워놔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본인의 이야기를, 본인의 내심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꺼내야 될 거 아니에요. 개혁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인지. 하긴 틀렸겠지만 제가 봐도요. 제가 이거 제목만 이렇게 긁어와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한번 보세요, 이거 여러분들. 지금 박병석 의장이 기습상정은 안 된다. 여당이 쓴소리를 했고 시행도 안 되면 법 고치면 안 된다. 시행도 안 된 법 고치면 안 된다. 지금 아까 같은 얘기입니다. 결국은 같은 얘기인데 개정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비토권 보장해 줄 테니까 야당에서 추천위원을 내라 후보를. 근데 여태까지 시간도 주고 계속 기다리다 못해서 지금 법 개정을 하겠다는 건데 중간에서 의장이 이렇게도 되는 겁니까? 아니 2명 추천 야당에서 2명 추천해 달라 했고 2명 중 1명은 지금 낙점이 됐으니까 1명 더 추천하라. 그러면 법 개정할 필요 없다. 비토권 보장하겠다. 거부권 주겠다. 이거 그럼 공수처 설치 안 하겠다는 건가요? 지금 현재 박병석 의장이나 민주당 대표의 생각이 똑같습니다. 같아요, 여러분들. 똑같아요, 선생님. 왜냐하면은 이런 것들은 협치로 먼저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협치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협치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검찰공화국에서 협치가 어디 있습니까? 우선 다 딱 뼈도 고치고 나중에 협치해도 되는데 불구하고 일을 갖다 거꾸로 하고 있는 이 엄을 대통령 후보로 되겠습니까? 대통령이 된다면 5년간 아마 속 터져서 못 살 거예요. 아마 지금도 속 터져 죽겠는데. 네. 180석이나 준 이 거대 여당을 갖다가 공수처도 안 하고 개혁도 안 하고 뭐 하실 거죠? 예, 맞습니다. 계속 컴플레인 해야 되는데 이 컴플레인이 먹히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분이 생각하기에는 본인의 지지자가 훨씬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뭔가 착각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조행훈님 감사합니다. 뭔가 우리가 조금만 사람만 바뀌었다면 이번에 개혁이 되고 참 잘 됐을 텐데 이상하게 자꾸 삑살나는 바람에 지금 화가 나네요. 늦어지면. 좀 물어보면 안 될까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아무리 재능이 많고 괜찮은 사람이라도 능력치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좀 물어보시면 안 될까요? 사람 쓸 때 그냥 자주만 툭 던져서 말씀해 드릴게요. 그대로 우리가 선진 유럽 같이 저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스웨덴이나 이렇게 좀 돼야 돼. 복지국가처럼 잘 돼야 되는데 의원들도 자전거 타고 다니고 좀 맞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맞아요. 지금 뭐예요? 지금 뒤에서 비리만 있고 박덕흠 같은 일은 되겠어요? 이거 힘들지. 그러니까 있는 자들의 행진, 있는 자들의 모임이에요. 있는 자들의 모임. 아무리 해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하기도 소용없어요. 한국의 언론은 수준 이하인데 수준 이하가 아니고 그냥 바닥이에요. 참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데요. 이재명 경기지사께서 이번 달에 운이 조금 하락기입니다. 한 달 동안. 그렇기 때문에 이 지사께서는 말씀을 조금 자제하시고요. 이달 지나서 다음 달 11월 7일 이후에 좀 말씀하셔도 괜찮은데 그 전까지는 말하는 거 조금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지사께 1일 달력을 보내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김진애 의원이 1일 달력이 필요하다면 제가 직접 카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주시면요. 이건 제가 해드릴 수 있습니다. 김진애 의원, 이재명 경기지사는 제가 1일 아무리 힘들어도 운세 달력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 달부터 시작한 운세 달력을 내년까지 딱 꽉 채워서 적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만약 필요하시면 직접 연락 주세요. 다른 분이 연락 주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번 달 7일 이후부터 11월 7일까지는 말씀하시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국 전 장관도 마찬가지면 나쁘진 않습니다. 조국 전 장관께서는 10월 달에 좋기 때문에 하실 말 다 하시고 또 하시는 일 계속 쭉쭉 밀어보십시오. 이번 달이 괜찮아요. 이번 달도 괜찮고. 예. 내년도 나쁘진 않습니다. 내년 나쁘지 않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그렇게 하시고요. 이낙연 대표께서는 그냥 하세요. 그냥 가세요.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황인석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이 조금 덜 좋습니다. 황인석 최고위원 말 조금 조심하시고 줄이세요. 이번 달 10월 7일부터 11월 7일까지 말씀 좀 줄이셔야 됩니다. 황인석 최고위원. 김진애 열린당 제가 팬입니다. 이분. 이번 달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아요. 이번 달 좋아요. 그러니까 10월 7일부터 열심히 더 크게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예. 공수처에 대해서 직격탄 날리세요. 괜찮습니다. 네. 사실 달력 보내드리고 싶은 분이 딱 한 분 계신데. 누구요? 청와대에 계신 대통령님께. 대통령께 좀 보내시고 대통령께 제발 좀 인사 어떤 분 하시라고. 네. 농담이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자, 최강욱 씨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최강욱 대표는 10월 달에 별로 안 좋습니다. 7일부터 11월 7일까지는 최강욱 대표 말씀 좀 줄이시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말이 셀 수가 있습니다. 조금 조심하십시오. 좀 덜 좋습니다. 100%덜 좋지는 않지만은 조금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동훈이는 이번 달 넘어가겠습니다. 말해줄 필요 없음. 네. 김종인은 이번 달 좀 막힙니다. 두고 보세요. 좀 실수할 수 있어요. 김종인은 막힙니다. 황인석 씨 이번 달 조심하셔야 돼요. 김진애 마찬가지 최강욱. 손혜원 의원이 이번 달 조금 말 자제하셔야 됩니다. 이번 달 손혜원 의원. 예. 다음 달까지 좀 차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올해 말까지는 일을 좀 정리하시는 게 낫습니다. 내년에는 굉장히 불리하게 돌아갑니다. 손 의원님. 황인석 최고위원 조금 말을 좀 자제하셔야 됩니다. 주진영 씨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 좋네요. 주진영 씨 이번 달 좋지만은 너무 감성적으로 다가서면 안 됩니다. 감성적으로 다가서지 마시고요. 급하게 행위하시면 안 됩니다. 급하게 행동하시면 돌아오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은 좀 조용조용 나아가시고 한마디 할 때 딱 한마디만 하십시오. 말을 길게 하지 마시고요. 예. 김태년 의원 넘어가겠습니다. 잘 하세요. 잘 하세요. 예,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추미애 장관 볼게요. 추 장관 이번 달 운은 볼게요. 추 장관 이번 달은 굉장히 일이 많네요. 네,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이번 달. 네. 나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괜찮습니다. 넘어갈 수는 있습니다. 다음 달이 더 좋죠. 예. 이번 달 좋고요. 다음 달도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 달에 뭘 한 건 하면 좋겠습니다. 추 장관께서 운이 좋으니까요. 일은 많지만은 이겨내셔야 됩니다. 10월 달 조심해야 될 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딱 엮입니다. 특히 대선 주자이신 누구죠? 이재명 경기지사 님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경기지사께서 내년까지 운이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시면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PDF 파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네. 여러분 얼굴을 보면 전태궁이라고 있는데요. 눈썹과 눈 사이입니다.
눈과 눈 사이, 눈썹과 눈 사이가 바로 전태궁이라고 합니다. 네, 눈두덩이라고 많이 예, 하죠. 눈두덩 그림 좀 보여주시죠. 네. 예. 그런데 이쪽 전태궁 자체가 넓고 살이 많이 붙은 사람이 이제 부동산의 운이 좋습니다. 부동산의 운요. 얼굴의 근간을 보면 이제 뭐 생명선도 있지만은 우리 얼굴의 그 중심은 눈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과 눈썹은 이제 그 불가분의 요소의 관계라고 합니다. 서로 떼어놓고 말할 수는 없는데요. 관상학에서는 인상 전태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현대어로 바꾸면 이제 그것이 이제 밭과 집이라는 뜻입니다. 전택이라는 것이. 전택이라는 것이 밭전자와 주택할 때 택자를 써서 전택궁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눈썹과 눈 사이가 부동산과 연관이 있다. 전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말하면 눈과 눈썹 사이 간격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각자 이제 눈을 얼굴을 보시면 이 전태궁이 눈과 눈썹 사이가 좁은 것인지 긴 것인지 또 도톰한 것인지 얇은 것인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각자 눈을 보고 자기의 전태궁을 확인해 보십시오. 알맞게 살이 붙은 사람은 부동산에 운이 있어가지고 평생 고생을 겪지 않습니다. 실제로요. 그 도톰한 사람들은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고수를 보면 관상학에서는 이런 인상의 남자들은 장남이고 여자는 장남에게 시집갈 상이라고 전해집니다. 우리가 장남에게 예전에 시집간다면 나쁜 것이 아니고 그 집에 재산을 물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전택을 물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장남이 왜 장남이냐? 그 전택이 두툼하니까 그 본인의 부친이나 또 부친이나 할아버지에 대한 자산을 물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도톰한 사람들이 뭡니까? 전태궁이 도톰한 사람들이 재산이 좀 있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전태궁의 상이 좋을 때 이제 일어나는 일인데요. 굉장히 전태궁이 좋을수록 사람이 가정적입니다. 또 사람을 부리는 솜씨도 뛰어나고요. 반대로 좀 보수적이고 급격하게 바뀌는 걸 싫어합니다. 자, 그럼 음의 눈을 보면 그렇게 생겼습니다. 변혁을 싫어하는 사람이 바로 전태궁이 도톰한 사람일수록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전택이 도톰한 사람이 인상이 좋아서 잘 속아 넘어가는 단점도 있습니다. 왜? 내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속아 넘어갑니다. 예. 이 반대로 또 전택이 좁고 메마른 사람이 있는데요. 그 눈이 좀 움푹 들어간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사람은 부인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는 일이 좀 드뭅니다. 그래서 내가 부인으로부터 부친으로부터 아니면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을 확률이 있나 없나를 볼 때는 전태궁을 보는 게 맞습니다. 예. 또 이렇게 바짝 마른 붙은 사람들은 성격이 급하고 인내성이 부족하고 진보나 개혁파에 속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 전택이 좁게 되면 내가 없다 보니까 내가 없이 살다 보니까 상대에게 베푸는 것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사람이 없고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내일은 눈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큰 눈 여성과 작은 눈 여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택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전택이 죽어 있는 전택이 또 살아나기도 하고 다시 또 꺼지기도 하나요? 아니요. 아니에요. 내가 여유가 생기고 살이 붙으면 전택도 네. 두툼해집니다. 어차피 길이는 어차피 정해져 있는 것 같고요. 타고날 맞습니다. 때부터. 네. 그래서 전택 자체가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각자 그걸 보시고 혹시 뭐 유산 관계가 걸려 있으신 분들은 상속 문제. 예, 상속 문제가 걸려 있으신 분들은 각자 이 전택궁을 자세히 보십시오. 네. 이 전택궁의 색이 올라오게 됩니다. 예,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네. 전택이 그 뭡니까? 넓고 얇은 사람은 생각보다 돈이 있을 것 같은 주택이 많을 것 같은데 부동산이 많을 것 같은데 없습니다. 네, 넓은 건 좀 좋은데 또 적습니다. 얇으면 안 되는군요. 좀 좋습니다. 네. 네. 쌍꺼풀이 없다 생기는 것은 그 사람이 살이 빠졌을 때 쌍꺼풀이 생기고 또 살이 약간 찌게 되면 얼굴도 살이 찌거든요. 그래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쌍꺼풀은 없는 게 좋겠죠. 네. 그 부위가 어쨌든 쌍꺼풀이 생기면 전태궁이 좁아졌다는 의미고요. 네. 좁으면서 두툼한 경우는 어떤가요? 좋죠. 좋습니다. 그러면 넓으면서 얇은 것보다는 넓으면서 얇은 것은 스케일 자체가 크죠. 좁으면서
도톰한 것은 좀 치밀하면서도 돈을 벌어가면서 이렇게 내가 내 걸 저축할 수 있는 사람이고, 넓으면서 얇은 것은 조금 지출도 있으면서 내가 좀 돈을 모으는데 그 돈이 잘 모이지 않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도톰한 좀 넓은 건 좋은 것입니다. 여유롭고요. 네. 전태궁에 세로로 줄이 있다. 그러면 나이가 좀 있으신가요? 네. 전태궁에 세로로 줄이 있으면 주름이 있다는 건데. 자, 전태궁에 세로로 줄이 있다는 것은 내가 그 돈으로 인한 힘든 몇 번 있었다. 그래서 내가 그 돈을 대해서 좀 더 아껴 쓰겠다. 돈에 대해서 좀 더 치밀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예. 전태궁에 줄이 있는 만큼 내가 치밀하고 계산하고 쓰는 사람이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전태궁이 넓다는 것은 그만큼 부동산으로 인한 돈을 벌 수가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다. 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과는 별개입니다. 네. 네. 그거를 취득하냐 안 하냐 이제 실제 사주에서 운을 봐야 되고요. 네. 사실 심상정 씨가 전태궁이 무지하게 넓거든요. 넓죠. 넓어서 그분이 자기 이익대로 그걸 이야기하는 취하려고 하겠죠. 그분은. 예, 맞습니다. 네. 그런데 특히 이제 심상정 씨의 전태궁 같은 경우는 앞으로 볼록 튀어나왔습니다. 이것은 살로 봅니다. 살. 너무 튀어나왔기 때문에 양적인 기질로 상대를 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대를 밀어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태궁도 너무 튀어나오면 살로 봅니다. 어떤 여성들 보면 눈꺼풀도 튀어나오고 전태궁도 튀어나온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굉장히 양적인 기질이 있다. 밀어붙이는 기질이 있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개혁은 지금 당장 해야 되겠죠. 지금 이 법 여건이 다 모여서 개혁에 지금 몰두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네. 예, 그거 100박스 보내드릴게. 제발 다니지 말고 먹으러 다니지 말고 먹방하지 말고요. 먹방 투어입니까 지금? 개혁 네. 투어 하세요. 개혁 투어. 어쨌든 뭐 프로방스 같은 님이 계시니까 또 개혁에 또 앞장서게 되네요. 네. 네. 그리고 제보자 X라고 해서 제가 커뮤니티에 동영상 하나를 공유해 드렸는데요. 이분이 영상은 많지 않은데 그 윤석열 씨나 뭐 건희 씨 관련해서 제보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영상을 좀 많이 그분이 어떤 분인가 정확하게 아직 파악이 안 돼 있어서 네. 아니 좀 좀 그렇습니다.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예. 네. 저기 총선 때 그 초선 의원들 굉장히 기대 많이 했는데요. 김남국 의원님 조용하시고 고민정 의원님 조용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이 조용하다는 거는 어차피 그 개혁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 제가 말라는 이 얘기죠. 음의 특징 자체가 입을 닫게 안 해요. 상관이잖아요. 상관격이 작은 거에 삐지고 작은 거에 하잖아요. 큰 그릇이야 돼. 크게는 안 돼. 작은 거에 삐져 조용히 해. 이런 건 잘하죠. 그러니까 나이 어린 사람을 누르는 건가요? 예, 맞아요. 네. 나이로 누르고 오히려 초선이면은 좀 신선한 걸 내놔라 해서 조금 할 말은 할 수 있게 해도 되는데 변호사 출신이고 얼마나 다들 똑똑해요. 청와대 대변인이었고. 네, 트럼프는 코로나 확진돼서 지금 자가격리 중이라고 진짜요? 하고요. 네. 트럼프가 이번에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예. 예전에 말씀드렸죠. 트럼프 네. 운이 안 좋다고. 운이 안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올해 안 좋습니다. 제가 트럼프가 운이 안 좋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대선 떨어질 확률이 되게 많다고 했습니다. 네. 네. 뭐 북한 관계 뭐 종전선언 한다 뭐 이런 기대를 내놨지만은 네, 운이 안 좋다 보니 트럼프 코로나19 확진이네요. 네, 확진이요. 이거 못 일어날 건데. 치료 잘 트럼프 받으면 운이 나쁘다 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올겨울 되게 나빠요.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트럼프가 올해 운이 안 좋아서 예, 질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바이든 될 가능성이 높아요. 예, 바이든이 또 조금 더 낫다고 하셔서 예, 운이 바이든 운이 더 낫고요. 바이든이 바른 사람이에요. 너무 보수겠지만 네. 어쨌든 뭐 바이든 좀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 네. 예. 바이든은 자기의 생각을 관철시킵니다. 가볍게 하지는 않습니다.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요. 예. 약간 보수적인가요? 되게 보수적입니다. 그 예. 사주를 보면. 네. 네, 사줄 보니까 굉장히 보수적이더라고요. 회생 불가입니다. 사실 운이 좀 안 좋아요. 올해 이번 달, 네. 다음 달. 뭐 수를 10월 달에 어쨌든 나오겠지만 다음 달 11월, 12월에 운이 안 좋기 때문에 안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어떤 제보자 X도 마찬가지고 전대택 씨도 그때 한번 운을 받으려고 했던 이유는 이분이 소송에서 언제까지 마무리가 돼야 이분이 승소 가능성이 있다 없다 이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제보자 X도 연락 주시면 맞아요. 예. 연락 주시면 제가 운을 봐드릴 테니까 전화 주세요. 네, 저한테 전화 주시면 어떻게 해라 말씀드릴게요. 네. 요건 제가 즉시로 무료로 봐드릴 테니까
전화 주세요. 예, 어떻게 해야 영상 된다는 보시면은 연락 주세요. 거예요. 네. 본인의 신분은 저희가 보장을 해드립니다. 어디 오픈하진 않겠습니다. 이건 오픈 안 할게요. 네. 네. 어떤 분 때문에 지금 개혁의 동력을 잃었고 또 개혁의 단추조차 채우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누구 때문에 드러났는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너무나 마음 아픈 일입니다. 이런 것들은요. 180석이나 준 이런 표를 갖다가 무력하게 만드는 그분이 누구인지 저희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국민들의 내금한 심판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입니다.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요. 지금 깨시민들이 요구하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본인이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위정자나 조금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은 국민 앞에서 좀 솔직해야 되잖아요. 하겠다 안 하겠다. 왜 은근슬쩍 넘어가면서 말하지도 않고 공수처법도 그냥 적당히 그냥 말없이 넘어가고 그냥 자리 말 잡고 지키기 바쁘죠. 시장에 나가고 자리가 더 소중하죠. 왜 솔직하지 못해요? 안 한다면 안 한다 하세요. 그냥 한다고 하면은 공격받으니까. 윗사람일수록 의원일수록 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분을 대통령을 만들어야 돼요. 개혁을 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 현재 민주당이 저희들 깨시민 편입니까? 저희 진보의 쪽에 선거 맞아요? 진보 쪽 맞습니까? 민주당 현재? 민주당이 어느 편에 있어요, 여러분들? 네, 김두관 의원님이 원래 김두관 씨 맞습니다. 회의만 제출하자 얘기했죠. 예, 김두관 의원이 바른 말 무시합니다. 네. 민주당이 저희 편 맞습니까? 저희 진보 편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부터 생각해야 답이 나옵니다. 민주당과 대표가 저희들 깨시민 진보의 편입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도 내 마음 들여다보기 두렵고 겁이 나서 나를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설마 하면서 자꾸 설마 하면서 나 자신을 들여다보지 않았다예요.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설마 민주당이 하면서 들여다보지 않았는데 이게 갈수록 어떻습니까? 비정상적으로 가는 같은 느낌 이런 것들이 드러납니다. 1월 달부터 해가지고 거의 10월 달까지 이 몇 개월간의 시간이 저희들 깨시민들의 마음을 굉장히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계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민주당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를 내야 될 때 화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화를 내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화를 내지 않아요? 상대가 나를 한 대 맞으면 왜 때리냐고 해야 다음에 또 그냥 주먹이 안 날라오지. 그냥 한 대 때리는데 잘못했습니다. 한 대 때리는데 잘못했습니다. 계속 맞지. 맞는 사람의 특징이 그거 아닙니까?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남편한테 딱 때렸으면 그걸 왜 때리냐고 끝까지 달려들어 그걸 갖다가 관철시키면 두 번째 주먹이 안 날아오는데 불구하고 그걸 맞고 잘못했어야 하면 계속 그때부터 주먹이 날아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지금 민주당 하는 게 지금 그런 행태 아닙니까, 여러분? 이 대표의 고평가에 대한 착각은 저희 깨시민들의 혼란을 야기시킨 건 맞아요. 문제가 아주 큽니다, 이것은요. 국민을 알아야 정치를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많이 빗나갔어요. 살짝 빗나간 게 아니고 너무 많이 빗나가고 있어요. 계속 빗나가고 있어요. 계속 이렇게 한번 화살이 잘못 쏘니까 계속 빗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깨시민들이 바라보는 것은 여당은 통합당에 끌려다니는 모습으로 보이고요. 또 검찰의 눈물에 약한 것인지 국민들을 더 걱정스럽게 하고 집행유예 선고로 또 실망을 주고 또 세비도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땀 흘려 벌은 돈으로 줬더니 당파 싸움이나 하고 국민들 지금 실망에 지금 굉장히 짜증스럽습니다. 저희 깨시민은 국민의 정신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국민의 정신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네. 예. 이번에 그 공수처 설치 비토권인지 뭔지 박병서 의장이 생각을 좀 다시 했으면 좋겠고요. 도대체 보수인데 지금 말할 게 뭐 있어요. 저쪽 편인데. 아니 도대체 국민의힘에서 나온 박병서 의장님이신지 지금 헷갈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좀 더 긴장해야 됩니다. 이럴 때가 아니에요. 오래 지나고 이게 공수 설치 안 되면 촛불 들 거예요. 다들. 상대는 비무장이고 나는 무장을 다 한 상태인데도 왜 엎드려 절해요? 싸워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본인만 조심하면 돼요. 본인만 상처 안 나면 돼요.
상처받기 싫죠. 30, 그 뭡니까, 저기. 비방하는 자들의 입을 막고 출전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뒷말하는 사람의 입을 막고 출전한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네요. 뒷말하는 자의 입을 막아놓고 시장 간다. 이렇게 보죠. 예. 뒷말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아놓고 시장 간다. 또 손잡이 부부에 보면 남의 밥을 먹은 자는, 남의 녹을 먹은 자는 그의 일을 위해 죽는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왜? 일단 하면 엮였거든. 엮였으니까 끝까지 해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대표의 하자는 하나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또 다 드러나겠죠. 무슨 문제가 있습니다. 추석 휴일 잘 지내시고요. 저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